양자 항목을 딱 보면 나이대로 나이 순서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50대, 60대, 70대는 양자 항목에가 뭐가 제일 많이 들까요? 모여라, 당뇨, 당뇨. 고지혈. 네. 아주 기본은 아시네. 나중에 이 항목 이게 떠요. 이렇게 노란 것이 나타나면 이게 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10대, 20대, 30대 이거 있죠. 요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그룹 정보 추가를 눌러요. 그래가지고 10대 이렇게 10대 해가지고 보존을 누르면 옆에가 이렇게 떠요. 또 20대 해가지고 보존 누르면 이렇게 20대 쭉 80대까지 만들어요. 요새는 100세까지 만들어 놓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네, 하도 오래 사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룹을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나이대가 제일 좋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룹 정보 추가. 안 되면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네. 저희 10대 밑으로 하나 더 만드셔야 되잖아요. 10대 밑으로 10살? 10살 미만. 10살 미만? 에이 뭐 10살부터 해요. 10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갖고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나중에 본인 그룹 중에 이렇게 떠요. 눌러보면.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한번 눌러가지고 볼게요. 자, 보고서 수령 적으세요. 보고서 수령 나중에 재고 나면 보고서 수령을 누르면 상대방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집에서 딱 공부를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가 제일 문제인가를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고서 수령을 누르면 전체 항목이 뜨고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여기 종합보고서 적으세요. 종합보고서를 눌러요. 왼쪽. 자, 그러면 많이 주의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 많이 주의해야 될 건 빨간불, 주의해야 될 거는 노란불, 파란불은 안 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보시면 이분 나이대가 지금 50대죠. 자, 보세요. 나이 순서별로 보시면 50대에서 70대, 70대 이후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면 50대 이전, 50 이후 이렇게 두 가지 틀이 나와요. 50 이후는 가장 많은 순서가 뭐가 있냐면요. 뭐냐면 뇌하고 등하고 심장, 그 다음에 많은 게 뇌질환, 문질환, 심장질환, 그 다음에가 칼슘. 최고 많이 뜨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의 연동 기능하고 흡수 기능. 그 다음에 간에서는 해독 기능. 신장에서는 요산, 요소, 단백질. 그게 좀 많이 뜨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코엔자임, 콜라겐. 요 순서대로 최고 부여금이 많이 떠요. 네. 자, 저기도 봐보세요. 이분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맨 위에 뭐가 떴어요? 뇌신경 떴죠.
그 중에 뭐가 됐어요? 기억지수. 자, 25세 이후로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는요 재생이 안 돼요. 요거 세 가지. 뇌, 눈, 심장은 몇 세 이후로요? 25세 이후로 네,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25세 이후로는 기억력이 좋아져야 나빠져요. 눈, 시력이 좋아져야 나빠져요. 심장, 심폐지구력 좋아져야 나빠져요. 나빠져요. 기억력, 시력, 심폐지구력이 나빠진대요. 그러니까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요게 형성이 됩니다. 뇌, 눈, 심장은 반드시 그러면요 꼭 맨 이쪽이 뜨는 게 딱 정해졌어요. 뇌 쪽이 뜨든지 눈이 뜨든지 심장이 뜨든지 둘 중에 하나는 떠요. 근데 저기는 뭐 떴어요? 뇌가 떴죠. 뇌신경. 보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기억지수,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영양소는 칼슘 유실량이 늘어나고 칼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나이 드시면 항상 이런 패턴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해되셨죠? 패턴을 좀 익히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뭐가 제일 많이 들까요? 영양 불균형이니까 칼슘이나 비타민, 미네랄, 뭐 칼슘 부족, 아연 부족, 셀레늄 부족, 철분 부족 이런 게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자심실 위협법으로 심장 떴죠. 여기 위에 뇌 떴죠. 심장 떴죠. 제일 많은 영양소 칼슘 부족 떴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다음에 뭐 말했어요? 위, 소장, 대장, 연동, 흡수 기능 이런 거 된다고 했죠. 그러면 위기는 우리나라 사람 안 좋으니까 위, 소장, 대장 중에 셋 중에 하나는 뜨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칼슘하고 관계된 게 다 뭐예요? 뼈죠. 뼈, 류마티스, 뼈 성장 이런 거. 다음에 뼈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폐는 왜 뜬다고 했어요? 미세먼지 주로. 그 다음에 여기 영양소 부족 아까 말했죠. 여기 잘 봐보세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코엔자임.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콜라겐. 딱 뜨는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나이 드시면 저 법이에요.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나는 쪽이 뇌, 눈, 심장. 그 다음에 영양소는 칼슘인데 저기 이제 칼슘 체력 많이 든다는 거예요. 칼슘하고 칼슘 유실량 되거든요. 칼슘 유실량 이게 최고 많이 나요. 여객구성에서.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 간의 해독 기능, 심장은 유효산 요소, 단백력 이게 주로 많이 뜨고 한눈에 보이죠? 지금 안 보이는? 이제 여러분은 어디를 보시냐? 이거 퀀텀 아카데미 13페이지. 오늘 막 책 세 권 네 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머리 나쁘면 쫓아가지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녹화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빌려줄 거예요. 네. 집에도 다 놔두고 싶습니다. 자, 13페이지 볼게요. 13페이지 보면 이제 생활 습관의 연계성 해가지고 여러분 교재 10페이지라고 위에 보이시죠? 무슨 교재일까요? 요거 양자 사용 설명서 10페이지를 피라 그 말이거든요. 10페이지라고 적어졌죠. 혈류순환계 10페이지를 피고 시간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우리나라 질병 사망 위에 복습 적어져 있죠.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는 25세까지 분열 증식하다가 25세 이후에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고 노화 퇴화되면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거고요. 자, 우리나라 질병 사망 원인 1위가 뭐예요? 암. 2위가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 결론 무슨 관리가 중요해요? 혈관 관리. 그래서 오메가3, 콜라겐, 코피텐, 비노겐 이런 거를 꼭 드세요. 나는 이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듀오만 드세요. 그런 사람 있어. 난 이 중에 하나만 먹을게 하고 듀오를 주세요. 듀오. 꼭 먹어주어 하면 돼요. 듀오가 됩니다. 아셨죠? 자, 혈류순환계 혈액 정도 보세요. 13페이지 이거지. 퀀텀 아카데미 22강 적어진 거 있죠? 네, 그거 13페이지를 보시고 13페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혈류순환계 10페이지를 보세요. 자, 그래서 혈액의 정도가 48에서 65인데 71이고 높아져 있는 거죠. 자, 거기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의 혈액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 물을 안 마시니까 어때요? 혈액이 끈끈해진 거죠. 측정치가 48에서 65 사이인데 분석 거기에 붙여 60에서 65를 내붙이면서요. 60에서 65 사이가 나오신 분들은요 혈액이 탁해지고 끈끈해지고 있고 물을 안 마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그 점수가 정상 나와도 60에서 65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물을 많이 드세요? 안 드신다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물 먹는 습관을 분석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공부들 안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다 나눠줬는데 책이 깨끗해. 22강도 깔아줬어. 원장님 조금 더 22강 다 깔아주세요. 그 노트북에다가 원장님 좀 깔아주라고 그러세요. 영상 22강 영상이 있어요. 이거 아셨죠? 네. 노트북 가져오실 수 있어요? 네. 저 뒤에 맡기세요. 조금 이따가 영상 깔아달라고 그럴게요. 이걸 하루에 한 번씩 보시면 22일만 되면 도사가 됩니다. 도사가 안 되면 오세요 다시. 자, 측정치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가 뭐냐면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뭐예요? 지금 13페이지 하고 있어요. 13페이지 하고 있다고. 여기 하고 있다고 13페이지 이거. 지금 읽어가면서 해드리고 제 강의가 영상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또 해설을 해줘야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그때 강의는 생각해보니까 5년, 6년 들은 사람들 위주로 강의를 해가지고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했더니 다 그거였어. 내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것에 대한 해설문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해석을 또 해줘라는 거야. 아니 그거 보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래. 해석을 또 해줘. 자, 그러면 측정치가 플러스 1, 2, 3는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이고 물을 잘 안 먹고 있어서 혈액이 탁해지는 상태이므로 뭘 분석해봐야 돼요? 먹는 음식을 분석해. 왜 끈적거리는지. 물은 잘 마시는가? 카페인 음료가 많은가? 그걸 꼭 분석해보세요. 자, 물 먹는 분석 방법 나와있죠. 음식, 카페인 음료 이나 또 칼슘이 1대1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꼭 카페인 음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녹차를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올라갑니다. 점도가요. 네, 인스턴트도 점도가 어때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그 다음에 물 먹는 습관에서 원래 6, 9, 11을 분석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메티오닌이 분해되면서 뭐가 생겨요? 호모시스테인. 혈관에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 끈적거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늘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 9, 12 어떻게 소환되는지 아시죠? 네, 한장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점도가 올라가시면 꼭 확인해야 될 게 칼슘 유실량이에요. 칼슘 유실량. 자, 칼슘은 기랑 관계가 납하고 그 다음에 납이 증가하면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여기 또 하나 적어놓으세요. 철분도 빠져나갑니다. 철분. 그래서 철없는 여자가 되고 골빈 남자가 돼요. 납이 많아지면. 그렇게 외우시라고. 납이 많아지면 골빈 남자, 철없는 여자가 된다. 이해되셨죠? 네. 절대 잊어버리지 마. 남자는 골이 비어있고 여자는 철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외우시는 방법이 이해됐어요? 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빈 남자, 철없는 여자가 돼요.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철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왜 남자는 골비였다 그럴까?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아하, 맞다.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왜 여자가 체력가 그러죠 그러면? 여자 분수라. 분수라서. 해석이 값지네요. 해석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결국 거기 보시면 기란 관계는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이 교재 있죠. 여기 이 교재로 가보세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맨 뒤쪽에 보면 양자 사용 설명서 보면 중금속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90 몇 페이지다. 중금속이 83페이지야? 네. 아니 그거는 저기 앞에 81페이지 중금속 가보세요. 자 거기 중금속 가보시면 이겁니다. 또 그거 보지 마시고 이거 양자 사용 설명서는 원본 교과서 정과는 이거 정가는 세로, 원본은 가로. 그렇게 해보세요. 원본 교과서하고 정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81페이지 보셨어요? 네, 기록각에. 자, 납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납이 증가하면 뭐가 빠져나가요? 칼슘과 철분이 빠져나가고요. 네. 적으셨죠? 네. 칼슘, 철. 칼슘 철이 빠져나가요. 어떤 분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납이 증가하면 골빈 남자와 철없는 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웃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수은 증가하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갈까요? 셀레늄. 그 다음에 카드뮴이 증가하면 아연. 네,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거기 크롬은요 육각 크롬입니다. 삼각 크롬하고 플러스 3크롬이 있고요, 플러스 6크롬이 있는데 육각 오메가 3가 좋아요, 오메가 6가 좋아요? 오메가 3가 더 좋은 거죠. 오메가 6가 늘어나면 염증, 혈전, 통증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오메가 3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도 삼각 크롬이 좋아요, 육각 크롬이 좋아요? 삼각 크롬.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육각 크롬이에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드디어 크롬을 찾았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 당뇨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소장님 크롬이 왼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뇨가 올 확률이 있어요. 그랬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금 이거 81페이지 81페이지 적어놓으세요. 삼각 크롬, 육각 크롬. 이거야. CR 플러스 3은 삼각크롬이라고 그러고요. CR 플러스 6은 육각크롬. 거기에 있는 거는 이 육각크롬. 나쁜 미네랄, 좋은 미네랄. 자, 그래서 나쁜 미네랄, 좋은 미네랄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비소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비소가 있고 나쁜 비소가 있는데 여기는 나쁜 비소입니다. 예, 무기 비소, 나쁜 비소고요. 그다음에 안티몬은 주로 화장품에 많고요. 탈륨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 이런 건축 자재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금속이 우리 몸에 호흡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중금속은요 주로 공기 중에 있는 자동차 매연이나 또는 건축 자재 이런 거죠. 우리 집안에 있는 이런 환경 자재 아니 그 집에 있는 뭐랄까 페인트라든가 건축 자재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주로 코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납이나 수은, 카드뮴은요 주로 음식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참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요 건축 자재가 독성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 나중에 새집 들어가잖아요. 그 측정기 있거든요. 그 뭐냐면 암 유관하는 인자 데시벨 있잖아요. 삥 하고 울려요. 새집 들어가면. 예, 그래서 새집 중공은 새집은 사면 반드시 3년은 저 전세를 주고 3년 뒤에 새집을 들어가셔야 큰일 납니다. 예, 환경 호르몬이 너무 위험해요.
인천의 부평 쪽인가 거기 아파트가 후쿠시마 원전 그 자재로 지어가지고 그쪽에가 아토피 갑상선암 한층 전체가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실제로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름알데히드 벽에서 나오는 암 유발 물질 있죠. 그걸 딱 쟀는데 데시벨이 10배가 넘어요. 다 애들이 갑상선암, 아토피, 건선 이런 것을 시달리게 된 거죠. 이거 방송에 나온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있는 나쁜 호르몬, 아니 나쁜 미네랄도 우리 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새집 들어갈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포름알데히드를. 아셨죠? 그거 어디서 빌리면 되냐면요. 동사무소 가면 2만 원 주고 빌릴 수가 있어요. 네, 굳이 살 필요는 없고 한 번만 검사해 보면 되니까.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가 농도가 높으면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 나쁜 미네랄이죠. 그러면 이런 미네랄이 뭐 오른쪽으로 늘어나 있으면 좋은 미네랄이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시밸런스, 그다음에 젤슈춘, 파워칵테일, 셀레늄 정도예요. 이 모든 거를 킬레이션 할 수 있는 물질은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그러니까 파워칵테일은 셀레늄 들어있고 리스토레이트도 들어있고 젤슈춘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아연하고 크롬 어디 들어있어요? 시밸런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몸에 중금속이 쌓일 때 우리 몸에 신경과 근육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이 리스토레이트,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파워칵테일, 젤슈츠 이런 걸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 60페이지 비타민 분석 보고서에 지금까지 이 교재로 다시 갑니다. 이거 전과로 다시 갈게요. 교과서 전과로 새로 전과로 가겠습니다. 새로 전과 14페이지입니다. 방금 그 기량관계 하나 설명하는데 20분 됐고요. 자, 비타민 분석 보고서 6하고 12가 있는데 9가 없다. 그거를 어디로 가요? 옆산 코엔자임 그 68페이지에 갑니다. 아까 그거 배우셨어요? 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3페이지 칼슘 그냥 그대로 보세요.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칼슘이 1.2에서 뭐냐면 3.0인데 0.3은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럼 칼슘이 부족이죠. 칼슘 부족으로도 혈액이 산성화되고 비가 걸쭉해지고 끈적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슘을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칼슘 유실량은 늘어나고 칼슘은 부족해지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소금을 먹어야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노란불 보이시죠? 심장 박동소가 증가하고 혈관 수축, 혈압을 상승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자, 교재 5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원본 교재 교과서 원본 교재 53페이지로 갑니다. 이렇게 한번 해줘야 집에서 보니까 아 이게 가란소리구나 그러더라고요. 전화 왔어요. 선생님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 교재가 왜 페이지가 표시됐는지 이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보라는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맨 밑에서 세 번째 포타슘이었고 칼슘 보이시죠? 53페이지 보이신가요? 아니 이거 53페이지하고 이 교재 14페이지하고 아우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데도 안 들려. 자, 미량 원소 53페이지 분석 보고서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에 우리 교과서 전과 있죠. 전과 뭐라고 해야 되죠? 해설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자, 왼쪽으로 표시되면 뭔 말이에요? 몸속에 뭐가 더 많다는 소리야? 저기다 적어놓으세요. 나트륨하고 칼륨은 무슨 관계? 기랑 관계 적어놓으세요. 나트륨과 칼륨은 무슨 관계요? 기랑 관계. 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포타슘 가로 열고 칼륨이라고 적어져 있죠.
자, 칼륨이 정상적 범위보다 왼쪽으로 표시되면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왼쪽으로 이렇게 줄었다라고 표시되면 뭐가요? 몸에 뭐가 많다는 소리야? 나트륨이 많다는 소리죠? 자, 한국말 하고 있어요. 자, 칼륨이 줄어들면 몸에는 뭐가 많다는 소리야? 나트륨이 많다는 소리야. 이해되세요? 그럼 나트륨이 많다는 소리는 뭐예요? 심장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해서 뭘로 갈 수 있다? 고, 혈, 압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칼륨이 줄어든 사람들은 짜게 먹으니까 칼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옷을 맡겨가지고 새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새 옷 냄새 그거를 드라이클리닝 맡겼는데 드라이클리닝 냄새가 이상해요.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빠져나가고 아니 나트륨은 칼륨 칼륨은 아니야? 아니 여기 보면 칼륨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맨 밑에서 세 번째 몸에 칼륨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이 콩팥은 우리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등 뒤쪽에 이렇게 위에 콩팥 위에 이렇게 생긴 장기가 뭐라 그랬어요? 부신. 네. 부자가 몸먼 옆에, 신자는 신장, 영어로는 레날. 그래서 아들의 날린 그러면 뭐예요? 부신에서 빠져나오는 호르몬 그 뜻이에요. 아들의 날림. 우리 아들의 날림 배웠잖아요. 자, 사람에게 붙어있는 신은 귀신이고 콩팥에 붙어있는 신은 부신이에요. 잘 안 해보셔서 외우시라고 한 거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부신 피질 호르몬 중에 알도스테론이라고 배우셨죠? 자, 이 호르몬이 늘어나면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이 정상적일 때는 어떤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나트륨 재 흡수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뭘 배출해요? 남아도는 칼륨, 칼슘이 아니라 칼륨을 배출해요. 이해되셨나요? 몸에 부족하면 나트륨 부족한 만큼 재흡수하고 남는 칼륨은 어때요? 배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기란관계라고 한다. 무슨 관계? 기란관계. 그러면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륨은 어때요? 줄어들겠죠. 분위기가 역사한데요. 여기 많아지면 이건 줄어든다. 밀어내버리니까. 이해됐어요? 네. 힘들게 하다가 나트륨이 늘어나면 칼륨을 빵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나트륨이 많다는 소리는 짠 거를 많이 먹었다는 소리죠. 네. 고염식 하신 분들은 몸에 뭐가 부족해요? 칼륨이 부족해요. 칼슘이 아니라 칼륨. 네. 서로 밀어내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칼륨이 부족해요. 그래서 알도스테론이 늘어나면 몸 안에 뭐가 많아져요? 나트륨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지.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땡기냐면요, 단짠이 땡겨요. 단짠. 왜 그래요? 코티솔은 혈당이 올라가고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짠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칼륨하고 나트륨 기란관계 있다. 그것만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좋은 소금을 먹어주시면 그 기란관계가 해결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15페이지 한번 가주세요. 여러분 경추 2번 있죠? 우리 몸에서 잘 들어보세요. 해골 안에 이렇게 딱 달려있는 거는 1번,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건 뭐예요?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 푹 들어가는 자리 있죠? 여기 안에 푹
쭉 들어가는데 거기가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자주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진짜 해보세요. 혈압이 내려가요. 책을 보여드릴게요. 뒷목을 만져야 혈압이 내려간다는 그 책이 있는데 별의별 책이 책 이름이 목을 만져야 병이 좋아진다. 야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왜 그냥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많이 알아. 책 이름이 뒷목을 만지면 고혈압이 낫는다는데 그게 어디 없어져 버렸네요. 기적의 목 지압 프로그램인데요. 목 지압만 잘해도 뭐죠? 몸이 낫는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뒷목을 누르면 병이 낫는다 책이 있는데 조금 더 찾아드릴게요. 뒷목을 누르면 병이 낫는다 책이 있어요. 목을 누르면 없네요 오늘은. 자, 그래서 여러분 목을 자주 스트레칭하는 게 굉장히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저장 30번 이상 씹기 나와 있죠. 여러분 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14번 아래 15페이지 아래 보세요. 교재는 14페이지 나중에 펴보시고 자 위장 효소 분비가 줄어들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위장의 연동이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늘어나죠. 위 하수가 됩니다. 연동이 늘어나면 흡수가 줄어들면 비타민 B12 같은 게 흡수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면 뭐냐면 어떻게 돼요? 헛배가 불러요. 윗배가 부르면서 헛배가 차고요. 흡수가 안 돼도 헛배가 부르면서 윗배가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스 찬 것처럼 막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요. 배가. 대장의 연동 운동 여기 대장 안 해놨구나. 대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면 어떻게 돼요? 변비가 되겠죠? 적어놓으세요. 대장 연동 변비가 되죠. 자, 소장에서 흡수가 떨어진 사람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체크해야 될 게 뭘 체크를 하시냐면 소장에서 떨어지면 밀가루 음식 적어놓으세요. 소장 흡수 기능에서 체크의 사항이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 그 다음에 달달한 음식, 그 다음에 우유. 이 네 가지를 체크해 보면 다 그 안에가 걸립니다. 흡수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요 굉장히 늘 배가 고프고 입에 물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소장에서 80%에서 90% 정도 영양소하고 수분이 흡수됩니다. 제 말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장 흡수는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장누수 중으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 흡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뭘 체크해보라고요? 밀가루 음식, 카페인 음료, 그 다음에 달달한 음식,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장누수 중으로 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세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췌장 효소 5가지 파우카테리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 리파제는 지방 분해 요소,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 요소, 락타제는 유당 분해 요소, 셀룰라제는 식물 섬유소 분해 요소. 자, 이 5가지가 들어. 근데 뭐 이번에 개편 당에서 이게 빠졌다는 말이
효소의 5가지가 빠졌다고. 호수는 안 빠졌는데 척이가. 포기를 못 하고 그래서 포기만 빠져. 다행이다. 표기를 못 하겠답니다. 네. 빠진 게 아니에요. 네, 다행이네. 네. 빠진 게 아니고 네, 표기를 못 하겠다라고 합니다. 약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유산균 2가지, 에시도필라스, 루테리 에시도. 똥고세균 킬러가 아니라 적어놓으세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균이에요. 락토 위 점막에 사는 헬리코박터균을 죄송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자, 일단 그게 그 당시 때 잘못돼가지고 논문을 찾았어요, 제가. 여러분 어디에 보시면 있냐면요. 자, 유산균이 운명을 바꾼다 이 책에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 이동 교수님이 신 건데 88페이지 보시면요. 뭐라고 적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83년도 호주의 베리 마샬 박사에 의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에서 시가는 미생물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냐면 누테리균, 락토바실러스 누테리균은 헬리코박터가 적어놓으세요. 헬리코박터가 위 점막 세포에 달라붙는 현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1번 무슨 역할이요? 네, 달라붙는 거를 못 달라붙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염과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과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 파워칵테일을 먹으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 없는 사람은 그냥 정상작용, 나쁜 균이 증식하는 걸 억제하니까 도움을 줄 수 있죠. 네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먹으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똥보세균 킬러가 아니라 뭐 지워주세요. 똥보세균 킬러는 가세리예요, 가세리. 그 당시 때 가세리하고 누테리하고 강의하다가 제가 헷갈렸는데 논문에는 막 두 개가 막 혼재되어 있는데 제가 그 순간에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강의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누구 때문에 찾았냐면 저 교수님 제자 때문에 찾은 거예요. 이 승식 교수님 제자가 우연히 이거를 선물을 주면서 소장님 가세리가 아니라 누테리래요. 근데 나는 어떻게 들리냐면 가시리가 아니고 뭐라고? 이태리라고? 아니 누테리 이태리가 아니고 나 처음에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뭐 가시리가 아니고 이태리라고 아니 가세리가 아니고 누테리 정말 그게 안 헤어지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결국은 논문 있죠? 이 88페이지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 꼭 참조해 주세요. 제 말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잘못 말하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루테리가 하는 역할을 강조를 하시면 안 되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논문적인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파워칵테일을 강조해도 안 되고 이 균을 강조해도 안 돼요. 처음에는 논문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순서가 바뀐 거 아시죠? 이번에 그 남인수 국회의원이 말하는 거 뭐냐? 과학적 팩트 없이 말하는 건 다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팩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논문에 이 책에 이 논문에 보니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베리 마샬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 위에 사는 균인데 이거를 뭐냐면 달라붙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무슨 균이에요? 헬리코박터 락토바실러스 누테리균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보호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감염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먹으면 도움을 줄 수 있다. 파워칵테일을 많이 먹으라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시각정법에. 근데 파워칵테일을 먹어봐 그러면 헬리코박터가 줄어들고 감염 예방이 돼 그러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유산균 2개 들었어. 아니 근데 거기는 그냥 프리바이오틱스 뭐 이런 말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논문을 이야기해서요. 이런 균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다? 락토바실러스 누테리다. 근데 이 균이 어디 들어있다?
파워 칵테일이 들어있다 하면 안 걸린다고. 이해가 되시오? 네. 어렵다. 네. 갈수록 어렵게 합니다. 그래야지 누가 밥 먹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토바시다이스도 빌러스는 뭐예요? 유해균 증식이라고 억제하죠. 대구에 가면 유익균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유해균이라고 있어요. 둘이 전화를 서로 주고받더니 자주 만나서 술 한 잔씩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유익균, 유해균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유 씨들은 유해균, 유익균 여기 있잖아요. 유해진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자, 소화 요소를 위해 소화를 돕는 비타민 B1, B2, B6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를 돕습니다. 보조 요소요. 이해되셨죠? 액티바이드 먹으면 소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네. 근데 액티바이드를 먹으면 소화됐다 이렇게 말하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과잉한 거고. 근데 B1, B2, B6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돕습니다. 근데 이 성분이 액티바이드에 들어있습니다 하면 과대광고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네.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요. 먹어봐! 잡숴봐! 이러면 와봐! 그러고 안 되면 여기다 앉혀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운동습관. 근육량은 1년에 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40세 이후에는 나이살이 찜이 되는 거죠. 이것도 30세 이후로는 근육량이 1%씩 줄어요. 그래서 대부분 40대가 되면 뱃살이 뚝뚝해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든 자리에 지방이 쌓이고요. 그래서 폐하지방, 내장지방을 쌓이지 않도록 운동량을 늘리고 영양소를 먹어주고 간헐적 단식이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하는 방법 알죠? 12시에 점심 식사, 6시 전에 저녁 식사,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하지 말고 12시 밥 먹는 거 16시간 단식이죠? 18시간인가요? 18시간 되겠네요. 아니 12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니까 18시간 단식이네요. 저녁 6시, 그러니까 밥을 5시에서 6시 사이 먹고 6시 이후로 안 먹어요. 그리고 점심 먹어요. 그러니까 16대 8인가요? 16. 그러니까 우리가 18대 6, 네,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6대 18이죠. 그러니까 12시에 밥 먹고 6시 전에 밥 먹고 24시간이니까 16대 8이에요. 16대 아니 18대 6. 18대 6이 맞죠? 네. 그 다음에 5대2 간헐적 단식 아세요? 5대2 간헐적 5일간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도 되는데 이틀은 그 대체식을 하는 거예요. 식품을 먹는다든가 아예 공복으로 지낸다든가. 네. 간헐적 단식이 두 가지 패턴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안 하고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12시에 먹고 6시 전에 먹고 그게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5대2 간헐적 단식은 5일간은 먹는데 자기가 날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뭐 나는 토요일, 일요일 안 먹겠다. 아니면 나는 일요일하고 수요일을 안 먹겠다. 이렇게 이틀만. 이틀 연속하면 배고프니까 일요일 날은 아예 그냥 쉐이크만 드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하루는 이런 날 공부하러 온 날은 밥을 먹지 말고 쉐이크만 드시고 제 돈이 안 나가니까 웃장한 소리예요. 네가 안 돌아가니까 드셔야 되고요. 자, 개념 이해되셨죠? 자, 근데 지방세포에 쌓이는 지방을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나쁜 호르몬이 나오는데, 자, TNF-알파1은 당뇨의 원인이 되고요. 그냥 해보세요. TNF-알파 해보세요. TNF-알파 당뇨의 원인.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올 호르몬이 인슐린하고 세포가 만나는 걸 방해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저항이 유발이 되죠. 그러니까 당뇨의 원인이 되죠. 인슐린은 세포와 결합해 세포막의 문이 열려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엔지오텐시노겐. 엔지오가 밑에 보세요. 혈관. 텐시노겐은 수축시키는. 혈관이 수축되면 어때요? 혈액이 빨리 도서 혈압이 높아지죠. 근데 뭐의 원인이에요? 고혈압의 원인. 네, 해보세요. 단어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PAI-1 이거는 뭐냐면 동맥경화의 원인인데 이 물질이 어떻게 하냐면 혈액을 끈적거리게 해요. 그럼 혈잔들이 혈관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딱딱 그래서 동맥경화의 원인입니다. 자, 당뇨 해보자.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살찌면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이 어디서 나와요? 지방 세포에서 나와요. 근데 세포가 뭐에서 뭐가 돼요? 지방 조직이죠. 지방 세포와 지방 조직에서 뿜어져 나오니까 뭘 해라? 살 빼라 이 말이에요. 운동하고 살 빼라. 안 빼면 죽어요. 세포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운동 습관의 중요성, 운동을 안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을 안 하면 근육량이 1년에 6%씩 줄어들고 체중량이 쌓이고 거기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된다. 아래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정장 그 비정상 지질대사 91페이지 이거 교재 91페이지 보면 온 교과서는 그대로 아니 원본은 해설본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91페이지로 가보세요. 이게 그 뭘 잘못했냐면 B자를 지우세요. 비만증에서 비정상 지질대사가 아니라 정상 지질대사입니다. 정상 지질대사가 안 되면 왼쪽으로 표시되겠죠? 교과서하고 해설본하고 잘 보세요. 비만시 왼쪽으로 표시 다 전달되어 있죠? 자, 갈색 지방은 뭐예요? 갈색 지방은 지방을 태우는 거고, 백색 지방은 지방을 저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갈색 지방이 이상 기수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죠. 고인슐린혈증, 인슐린이 혈액에 많으면 이것도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세포핵 이상 기수.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포만 중추가 있어요. 자, 적어놓으세요. 포만 중추. 그게 뭐냐면, 자, 렙틴 호르몬 적어놓으세요. 렙틴 호르몬이 시상하부에 가서 딱 만나면 그만 먹어라고 명령을 내려줘요. 자, 적어놓으세요. 오늘 막 이게 막 소련 말로 들리고 당나라 말로 들리고 오늘 같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렙틴 호르몬이라고 적어보세요. 렙틴 호르몬에다가 이 렙틴 호르몬은 어디서 빠져나오냐면요, 지방 세포 지방 조직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자, 요 호르몬이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냐? 뇌의 무슨 하부? 시상하부로 가요. 아까 시상하부 기억나시죠?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 네.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이요. 여기에 가서 뭐냐면 시상하부에 렙틴 호르몬이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시상하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만 먹어라고 명령을 내려줘요. 네? 계속 먹는 사람 그게 고장. 그렇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데 렙틴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 나와가지고 시상하부로 갔는데 그만 먹으라고 명령을 이게 맞는 거죠. 근데도 계속 먹어. 요렇게 되면은 렙틴 호르몬이 시상하부에 가서 접속을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먹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렙틴 호르몬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어떤 수용체하고 받아주는 수용체하고 렙틴 호르몬을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결합을 할 때 뭔가 와이파이가 끊기고 방해하는 물질이 생긴 거죠. 요거는 렙틴 저항성. 이 상태는 뭐예요? 렙틴이 정상. 이거는 비정상. 비정상을 뭐라 그래요? 렙틴 저항성. 자, 이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고 해볼게요. 각각의 세포에 인슐린이 세포의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 정상, 못 달라붙으면 비정상. 그게 아까 TNF 알파다. 이렇게 못 달라붙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까 위에 지방세포 있죠? 117페이지 보시면 TNF-알파와 당뇨 원인을 보시면 인슐린 저항성 유발, 인슐린이 세포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 적어져 있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지방에 이상이 있어도 중성지방이 고장난 거죠. 오른쪽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도 정상, 비정상에서 B자를 지우라 그랬어요. 그게 왼쪽으로 표시되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표시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비만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정상 지질 대사가 왼쪽으로 표시되고 나머지가 오른쪽으로 표시되면 비만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BMI예요.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BMI. 네. 비행 청소년이 아니고 BMI예요. 25보다 25 미만이라 그러죠. 그리고 18.5보다 크거나 같든지. 자, BMI 이거를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 18.5보다 크거나 같든지 25 미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몸무게가 70kg입니다. 그리고 키가 1m 70이면 1.7 이렇게 합니다. 1.7 두 번 나누세요. 그러면 24.2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안에 들어오니까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정상은 스탠다드가 22가 나와야 됩니다. 체질량 지수가. 그래서 22 정도 나온 사람이 제일 건강하고요. 그다음 25에서 30은 무슨 비만? 네, 경찰도 비만, 경도 비만. 30에서 35는요. 네, 스님도 비만, 중도 비만. 네, 30에서 40은요. 네, 고등학생도 비만, 고도 비만이고 40 이상은 초도 비만이죠. 그래서 5 단위로 경도, 중도, 고도. 경찰도, 스님도, 고등학생도 다 비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저 상태가 되면 뭐가 돼요? 비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